오늘은 경북 영주시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승인된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륙 지역인 경북 북부 지역에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전국의 국가산단 또는 지역 농공단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평당 단가를 써보겠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50만 원 정도여야 적정하다라고 분석 결과를 냈습니다. 평당 분양가를 50만 원 정도를 책정해야 이 지역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평당 팔기는 50만 원에 팔아야 돼요. 근데 조성원가는 120만 원이야. 그럼 평당 70만 원 정도를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영주시가 부담을 하도록 결론을 냈습니다. 영주시 의회를 통과하고, 그래서 영주시가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토지 비용으로 보조 비용으로 1,800억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1,800억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영주시가 지금 대략 시 예산이 연간 1조입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12% 정도 선인 도시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라고 하면 자기 능력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에요. 쓰기는 1조 원을 써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수입은 1,200억 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한다? 다 그냥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매년마다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망하고 남았을 동네죠. 지방자치제도가 과연 우리나라 같은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베어링 산업이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제가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베어링 산업이 과연 첨단 사업인가 이런 것에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첨단 그 산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 전통적인 굴뚝산업은 사실은 존재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생산 기반의 인력,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그 중국으로 생산 공장이 다 이동을 했잖아요. 지금은 중국도 그 과도한 인건비와 제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로 쭉 그 중국 기업도 이전을 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력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상승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내륙지방인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이 산업단지가, 베어링 산업단지가 과연 맞는 일인가? 그럼 영주시로서는 그 베어링 관련 우량 기업들이 꽉 들어와 줘야 이게 성공을 하는 겁니다.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여기 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청서에 보면 여기가 다 찼을 때 대략 직접 그 종사 인원이 약 7,000명 정도의 고용 인력을 유발한다. 그래서 직간접 약 10,000명 정도의 산업인력 종사자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시로서는 그러한 중소기업이지만, 중소업체지만 그 베어링 산업과 관련해서, 유관 사업과 관련해서 그 우량 기업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도 지금 영주시에 베어링 아트라든가 일진 베어링이라든가 베어링 업계에서는 그래도 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업들조차 인건비,
퇴직한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못 줘가지고 일부 문제가 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뒤로 물러설 길이 없어요. 후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는 이거 보니까 적정치 못하다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단계를 지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이면 여기 그 산업단지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서의 이제 수용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보상하고 매입을 해드려야 돼요. 협의 매입을 하고 만약에 협의 매입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주시가 지금 여기에다가 토지 보상비로 잡아놓은 비용이 약 600억 정도 됩니다. 용지비가 590억 정도 되니까 6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성비용, 토목공사를 포함해서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1750억 정도를 해놨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평당 단가로 따지면 16만 5천 원이 나오고 조성비는 평당 단가로 따지면 486만 원이 나옵니다. 이 비용이 과연 적절한가? 그래서 이 비용 지금 이제 분양가는 정해져 있죠. 분양가는 평당 50만 원. 그러면 들어올 수입은 빤하다는 거죠. 들어올 수입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나갈 것은 대략 총 사업비가 3천억에 이릅니다. 직접 사업비가 약 2,300억 정도에다가 총 사업비가 3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총 해가지고 토지를 분양하는 100% 완판이 됐다고 봤을 때 대략 1,200억 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돈 1,800억을 영주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영주시는 타 시도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대한 그 조사를 했는지라는 의문을 좀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바로 영주 위에 제천이 있죠. 제천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제천은 그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는 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자금 조달에 지원받는 거라든가 혜택의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 뭐 다른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순수한 지방 자치단체가 자금 조성에 책임을 갖는 것이고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그 산업단지 조성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천의 경우에 지금 이제 일반산업단지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고 3단지가 있습니다. 그 1단지, 2단지는 이미 그 성공적으로 잘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에 3단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에 걸쳐 가지고 완공을 지켰고 현재는 거의 뭐 97% 정도의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면적이 33만 평이기 때문에 영주시의 35만 8천 평, 36만 평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에 사업비를 좀 비교해 보면 영주시는 지금 총사업비 3천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 3단지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1241억이 들어갔어요. 뭐 시기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라고 봤더니 35만 평의 토지를 사들이는 용지비가 영주는 약 6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천에는 316억의 용지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뭐 임야고 전답이나 이런 거를 수용할 텐데 과연 감정평가 금액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도 이 용지비는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 비용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590억보다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 제천시에는 용지비가 316억이 나갔고, 그리고 33만 평을 조성하는 총 사업비가 738억이 나갔습니다. 738억. 평당으로 따지면 22만 3천 원이 공사비용으로 나간 겁니다. 제천은 22만 3천 원인데 영주는 48만 6천 원이에요.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경북개발공사가 공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제천의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가 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의 공사 능력의, 시행 능력의 차이인가요? 어쨌든 영주의 산업단지는 공사비가 평당 48만 6천 원, 그래서 조성비가 1740억 정도가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비와 용지비와 그 다음에 분양에 따른 총 비용, 경북개발공사의 직원 인건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집어넣은 조성 원가가 대략 3천억에 이릅니다. 영주시도 이 원가를 최대한 줄이기를 바랍니다.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의 시행 능력이기도 하죠. 예산이 많이 잡혔으니까 풍풍 비싼 가격에 줘버리고 비용을 막 써버리면 예산이 올라갑니다. 보통 민간사업자가 시행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자라 하지만 저들이 돈을 들이고 이익을 남기는 순수 시행사업이 아니잖아요. 영주시가 막말로 땅값의 절반 이상도 내주고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헤엄치는 이런 그 시행권을 경북개발공사가 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경북개발공사의 시행 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자, 이제 승인이 났다. 승인이 났으면 이제 경북개발공사는 영주시가 돈 주니까 그냥 공사하고 2027년까지 그 공사가 완공될 거예요. 완공되면 이제 산업용지가 나올 것이고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원시설 부지가 이제 약 한 15,000평 정도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분양 방식을 경북개발공사는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가 다 완공되고 토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산업단지 분양 공고를 내겠죠. 산업단지 분양 공고하고 내가지고 오는 업체들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참 우려스러운 태도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 다 완공시켜서 분양 공고 냈을 때 여기가 막 아파트 경쟁처럼 경쟁률을 몇 프로 기록하면서 금방 완판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주 기대하기가 힘든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30만 평 조성되는데 10만 평만 팔리고 20만 평이 남았어요. 그럼 산업단지가 허벌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방에를 다니다가 허벌판인 산업단지가 있는 곳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 전라도 지방 쪽이나 가면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비면 땅을 가만히 보존하는데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영주시로서는 망하는 거예요. 영주 시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산업단지에다가 다 꼬라박는 겁니다. 민간기업이 만약에 이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이제 자 2024년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토지 보상을 하고. 그렇다면 경북개발공사의 분양 태도나 이런 걸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영주시는 성공적인 분양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주시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것을
민관 합동 TF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제조공장을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지역 영주에 2027년이면 이렇게 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도면 딱 가져가서 자, 이 지역에 이하의 기업이 분양을 받아서 여기에 입주를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당신들의 기업이 우리 경북 영주시에 조성되는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에 들어온다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토지 비용 취득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이 중에 50원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부담합니다. 당신들은 5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 금융이 많아요. 산업은행에서 지원되는 기계장비, 공장을 짓고 이런 시설비 이런 것들이 40% 이상 아마 지원될 겁니다. 이런 지원되는 것도 다 뽑아가지고 여기가 당신들이 여기서 만약에 100억짜리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자기 자본이 얼마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들어오면 아니 그 지역에 가서 그 노동 인력은 어떻게 감당할 거야? 보통 산업단지의 종사 노동자들이 무슨 화이트 칼라가 아니잖아요. 다 전부 다 노동자들 블루 칼라들입니다. 그러면 노동 인력을 어떻게 조달하지? 지금은 뭐 거의 80% 이상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영주시가 자 우리 지역은 뭐 어디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필리핀 지역하고 태국 지역하고 아니면 베트남 지역하고 이런 노동 인력자 어쨌든 유치 그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법무부에서도 우리나라 뭐 이민청을 만든다든가 노동 인력의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법무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노동 인력을 경북 영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들이 들어오면 숙식은 어디서 할 것인가? 그것도 집단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 노동자들이 들어오는데 한 달에 돈 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자는데 돈 다 써버리면 이 사람들 한국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자, 이네들이 산업단지 인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위한 별도의 기숙사 시설이라든가 가정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 시설이라도 돼야 될 거예요. 그 주거는 어디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런 면도 구체적으로 분양 마케팅에 들어가는 겁니다. 산업단지만 있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가서 돈을 벌고 거기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면 주변에 관광지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인프라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영주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로는 소백산 기슭과 다 이 산업단지에서 20, 30분 거리에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소백산 기슭의 그 청정지역의 어떤 관광 인프라 자원,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완공된 영주댐 주변에 앞으로 수변 기능을 할 수 있는 레저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먹거리도 영주가, 기본적으로, 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풍부합니다. 아주 우량 품질의 한우가 특산품인 지역이고, 사과, 인삼, 도라지, 갖가지 채소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영주가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홍보해서 그 공장에 들어가면 내가 우리 기업이 거기다 공장을 지으면 노동자들을 유치하는데도 영주시의 계획을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오고 괜찮겠네.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니까 주변에 인프라 시설도 괜찮고 괜찮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2021년에 영주시에 있는 동양대학교가 베어링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30명씩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약 한 90명, 지금 100여 명 가까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해서 만약에 우리가 산업단지가 완공될 시점쯤 되면 대략 한 200명 정도의 그 베어링 학과 그 전문 인력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네들이 베어링 학과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제 순수 그 공장 현장 노동자 인력에서보다는 그 기술 하이테크한 부분에 종사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일 거 아닙니까? 이런 인력들의 수요도 뒷받침될 수 있다. 우리는 대학에서 이렇게 그 경북 전문대학이나 또는 여기 폴리텍 대학이나 또는 동양대학교에서 이렇게 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런 전문 인력들의 수요가 이만큼 뒷받침이 돼 있다. 이래서 이네들이 그 들어오는 기업에 입사를 하고 들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너무 영세하고 이름도 없고 그냥 아주 뭐 핫바리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희망하건대는 대기업의 계열사라든가 영주도 지금 SK 계열사가 들어와 있죠. SK 뭐 머티리얼스 또 SK 또 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데 정도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가 2024년 늦어도 말 정도부터는 가동돼서 2025년 그러니까 1년 안에 100% 우량 기업을 심사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선정이 돼야 되고 계약을 마쳐야 됩니다. 계약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그 분양을 받은 기업체들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와서 도면을 보고 현장을 보고 자기 기업이 들어올 시설에 맞춰 가지고 또 토지 토목을 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분양받을 자가 없어서 분양받을 기업이 없어서 팔리지 않아서 그냥 허벌판으로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도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영주시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우려하는 시민들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라. 너들 돈 같으면 정말 이렇게 돈이 나가는 사업을 시작하겠느냐? 무슨 배짱으로 했느냐? 어디서 기업을 유치할래?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의 목소리가 아니고 영주시를 사랑하고 영주를 사랑하는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주시를 경영하는 영주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바로 듣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그 정책 토론회 이거는 그냥 국회의원이 자기 성과물 내려고 하는 형식적인 토론회입니다. 우량 기업을 유치해오는 게다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우량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조금 전문성이 없어요. 순진하죠. 그러니까 시가 행정을 잘해주겠거니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정말 어떻게 할 겁니까? 저기 판타시온이라고 십몇 년 동안 저 폐허처럼 자빠져 있는 저런 데를 영주 시민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저게 민간 기업이 했으니 그나마 망정이지 저걸 만약에 영주시가 했더라면 저기에다가 돈 한 1,000억 이상 때려박은 거예요. 그거 다 까먹고 폐허처럼 저렇게 있다면 영주시의 재정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시민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낮고 시가 돈이 없으면 노령화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 못 살겠다. 여기 뭐 산업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못 살겠다 해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주시는 구영주가 있어요.
영지역이 이전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전문학교가 생기고 시청이 감으로써 만들어진 신영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로 차고 신상권이 많이 들어오고 젊은 세대들이 이동을 한 택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 택지 지역도 도시계획 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진 곳이긴 한데 어쨌든 영주시는 도시가 3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구영주, 신영주, 택지. 그러면은 행정가들은 영주시는 점점 쇠퇴해지는 이 구영주는 어떻게 받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영주는 신영주대로, 택지는 택지대로 어쨌든 특화되어서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영주시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승인을 받았어. 착공이 됩니다. 당장 영주시는 내년서부터 돈이 200억, 300억, 300억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영주시 예산이 경북개발공사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토지 보상해서 땅 사들이고 뭐 불도저로 밀고 닦고 토목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년서부터 돈이 나가요. 그리고 과연 이 베어링이라고 하는 업종만으로 여기를 다 분양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베어링 분야가 앞으로 계속해서 커나가는 블루오션 사업인가? 그렇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그 모든 기계 부품 속에는 베어링이 들어가죠. 근데 그 들어가는 베어링의 그 소모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산업이 큰 산업이 아니에요. 내가 한국 베어링 산업협회에다가도 전화를 해보고 알아봤습니다. 여기 회원들이 공장은 대부분 전부 중국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또 만들어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인 베어링 그 부품이 전 세계적으로 깔리고 있잖아요. 싼 가격의 베어링 소재를 메이드 인 코리아가 결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기술적인 분야에서의 그 베어링 공장은 또 일본에 또 일본에게 지고 있어요. 일본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제품의 기술력에서는 일본에 뒤지고 가격에서는 중국에 뒤지는데, 과연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영주 베어링이 우리가 이 국내 시장만 볼 수 없잖아요. 전 세계 시장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어링 업종으로만 우리가 여기 다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방향을, 업종을 바꿔서라도 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전라도 지역에 군산 CC 골프장 108홀인가 들어와 있는 그 땅도 원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국가가 매립을 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거쳐가지고 다 바다를 매립하고 만들어 놓으니까 벼 심고 농산물 키워가지고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고심 끝에 거기는 어떠한 절차로도 용도가 변경이 되지 않는 지역인데 국가가 그냥 체육시설, 레저시설 지역으로 변경시켜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로 허가를 받았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뭘로 바꿔야 돼? 그거 연구해야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돈이 몇억 몇십억 나간다고 해도 나중에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영주시가 모라토리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영주시 파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는 2027년이면 이미 입주할 기업이 다 정해지고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거기다가 공사가
공장이 지어지는 건축 행위가 바로 일어나고 아니면 공사가 끝나기 1년 전부터 거의 건축시설 행위를 같이 해가지고 공단이 조성되는 시기와 맞추어서 공장까지 완공되는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시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팔지 못하면 재고가 되는 겁니다. 이제 KTX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1시간 반이면 영주역에 도착합니다. 수도권과의 거리도 가까워졌고 자가용을 이용해서도 2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영주댐, 그 다음에 뭐 관광지도 많잖아요. 부석사, 소수원, 무선마을,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레저 운동시설의 필수적인 요건인 골프장 하나 들어오면 영주는 참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도 성공적으로 분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허벌판에 산업단지만 들어와요? 안 되죠. 독일처럼 뭐 BMW 공장이 있음으로써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런 정도라면 몰라도 이 산업단지 하나 때문에 영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학인 동양대학교와 경북전문대학교, 폴리텍대학교 이런 그 학교들도 있고, 여기 교수님들과 영주시 공무원, 그 다음에 영주시 출신의 재향 인사들로 정말 그 경험과 그 다음에 이론을 쌓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산업단지 분양팀이 당장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 들어오는 대로 차례대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계약하고 그 회사 2, 3년 내에 들어가가지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이런 회사들이 들어온다면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영주시를 위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또 세부 디테일한 부분이 보이면 다시 또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제안하고 또 말씀드릴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